반갑습니다. 역학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덕현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관련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글을 주제 삼아서 제가 상담도 해드릴 겸 여러분들이 또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풀이도 해드리고, 그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게시글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웃기웃거리고 글도 적고 글도 읽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아버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2년 전 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이제는 와이프도 자유의 몸으로 보내줘야 할 듯한 얄궂은 인생에 또 한 번 힘들지만 사는 데까진 살아야 하니까 또 한 번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집사람과 저는 12년 결혼생활 중 너무나 많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서로 딸아이 12살 상처 주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제 입장은 아이 고등학교까지만 살고 헤어지려고 항상 생각했지만 아내의 고집에 어떤 협의나 타협이 안 돼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이혼을 할까 결심했습니다. 저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43살이지만 행복으로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듯해서 항상 혼자서 해결하고 고민하고 살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고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네요. 남은 반평생은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한다면 유의점과 마음가짐 등 풀이되시는 대로 감명 부탁드립니다. 시련 속에서 살아서 또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제 팔자니까요. 자, 글 내용이 좀 씁쓸합니다. 글 내용이 좀 씁쓸하지요. 예, 약간 무거운 기분도 들고, 글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최대한 노력한 느낌이 들고, 이제는 이제 마음적으로도 많이 이제 포기를 하신 상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어떤 분이 서로 만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는 남자분 사주고요, 오른쪽 거는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는 남편이고 오른쪽은 아내가 되겠죠. 일단 이제 제가 보니까 남자분의 이제 성향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묘월의 묘시에 임신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묘월의 묘시니까 일단 천성적으로 좀 부지런하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부지런하게 태어나셨는데 옆에 이제 화를 보고 있고, 또 운 또한 사오미 화대운으로 쭉 흘러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이제 봄철에 목기가 왕하니까 대체로 인성을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식상의 요소는요, 남들에게 이제 잘하는 요소인데요. 물론 여자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목이 수생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대운을 쭉 걸어오셨는데, 화대운을 걸어올 때 이 식상을 쓰는 거, 식상을, 남자에게서 식상을 쓰는 요소는 재를 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화대운을 걸어오면은 저 식상이 자기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가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끌려가는 형식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맞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수생목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내가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인이 볼 때는 이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뭐 수생목을 안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부인에게 맞추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기운이 빠져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눈치 많이 보고 사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나름대로는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남자가 싸움이운을 걸어갈 때 여자의 기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생관으로 관인소통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남자로서는 이제 여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식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정말 기뻐서 하는 그런 식상의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로서는 계속 부족함,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나 혼자 노는 거, 나 혼자 연구하는 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렇게 친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에게 위안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일한 낙으로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는 하지만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있는 친구 겁재와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주가 이렇게 좀 외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도 뭐 마음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 사주를 보면은요, 여름에 해질녘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향은 사람이 이제 부드럽고 참 착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진 여자분들은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이제 타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성격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는가 라고 보면은, 일단은 남편이 이게 이제 오화지 않습니까? 그럼 오화가 술토를 생합니다. 그러면 술토가 생받은 술토에 의해서 내가 다시 생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식상은 남편을 부리려고 하는 식상이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남편한테는 상당히 강하게 자기 주장을 어필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셨어요. 이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 남들한테 잘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반대, 상대적으로 남편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이게 수부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척박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화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이제 크다, 이분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또 남편을 돕는다고 자기 스스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남편을 타박하고 뭐 이렇게 압박을 넣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완전히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줘도 이분한테는 계속 배고파 부족해를 외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 원하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좀 건조하고 덥고 삭막한 그런 시절에 태어나서 목대운을 흘러가니까 매사 세상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남편을 이제 비판하고 무언가 계속 자기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뭐든지 좀 나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향 때문에 남편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두 분은 서로 노력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로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남자분이 이제 원하는 거는 내가 여자한테 잘하지만 난 나름대로 해줄 만큼 해주지만 자기 독립적인 시간을,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요. 이 여자분은 남자한테 잘 하는데 내 남자가 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어떤 관심이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남편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성향이 상당히 이제 강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궁합으로 보더라도 수부족이잖아요. 서로 수가 부족하다. 서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으로 봐도 여자가 이제 이 무호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호가 이게 이제 좋을라 그러면은 무오화가 무토를 생해서 무토가 다시 나를 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무토가 나의 식상을 자꾸 꺾어요. 덮어버리죠. 그 다음에 수도 자꾸 극해요.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 안에 이미 그런 요소를 가진 여인과 내가 인연할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 뭐 이렇게 상담 글에서도 제 팔자니까요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계속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대운이 왔죠. 미대운이 오면은 이렇게 오미합으로 서로 이제 합을 하게 되는데 양기가 지나쳐져서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그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이다. 어차피 이렇게 한쪽으로 막혀 있는 여인과 인연이 되어 있는 팔자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 기미대운에 끝나고 올해 이제 경자년 들어오면서 경자년 들어오면서 좌우충으로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서로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운을 맞이하셨다.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40 되셨죠. 40 되셨고 41세부터 쭉 자아대운을 걸어가면서 관을 극하는 남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뭐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안 좋고 이제 이런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이제 어떤 각자 살아가다가 인연의 어떤 트랙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같은 일정 세월을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각자의 길을 어떤 시점이 돼서 가는 것이 우리 이제 부부의 인연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혼이 됐던 죽음으로써 헤어지는 사별이 됐던 간에 언젠가는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이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는 일이 꼭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뭐 평생 해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만, 인연이 다 됐으면 헤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인연이 남았으면 싫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아픈 일이긴 한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젊어서 만나서 몰랐기 때문에, 또 어렸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운명의 큰 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10여 년 살다가 헤어지는 인연이었음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다투지는 않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헤어질 걸 알고 떠날 걸 안다면은 그렇게까지 상대에게 모질게 하지는 보통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요, 꼭 뭐 좋아야 인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합은 뭐 서로 간에 음양관계나 서로 생극관계를 이제 보는 것이 궁합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유리할 것인지 이걸 따지는 것이 궁합이고,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로 끝까지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들은 인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나는 이런 운명을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자, 우리의 사주발자는 연월일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운명이 다 다른 것인데, 우리 저 먼 조상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뭐 형제로부터, 그 다음에 이웃으로부터, 또는 인생을 이제 내가 태어나서 어떤 뭐 친구라든지 어떤 동료라든지 내가 만나는 이런 모든 관계가 종합돼서 결국은 자기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각자의 운명이라는 것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서로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인연 속에서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그 무의식이나 이런 것 속에서 이런 어떤 인생의 그 경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각자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원튼 원치 않든 겪고 넘어가시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그 다음에 삶의 무게, 깨달음, 이런 것들은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이별은 늘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끝, 그 뒷자락에는 또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늘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